안녕하세요, 코딩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잘 다루면 코드가 간결해지기도 하고 코드가 가독성이 좋아지기도 하고 코드를 효율적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기본 서적에서는 이 함수를 C 언어의 꽃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함수만 잘 다뤄도 프로그래밍의 숙련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함수 강의를 잘 들으셔서 멋있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원리는 저희가 중학교였나요? 그때 배웠던 원리하고 똑같아요. 어떤 값을 넣으면 이 함수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여기서는 곱하기 5 이렇게 해놨네요.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밖으로 나오면 결과값이 나온다. 이 원리랑 똑같고요. 그래서 다시 바꿔서 말해보자면 이 매개변수 인자라고 하는 거를 이 함수통에 넣어요. 그러면 이 함수통 안에서 함수를 처리를 해주고 결과값을 반환을 해주면 함수 처리가 완료가 된 거죠. 이게 어떨 때 유용하냐? 반복 작업이 있을 때. 반복 작업. 이만큼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한참 코딩을 하다 보니까 또 해야 돼요. 그럼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작업이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작업이 한 100줄, 200줄, 이런 거를 여러 번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거를 이 함수 하나 통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 이 다음에 여기서 사용할 때 한 줄만 딱 쓰면 이 작업을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줄이 됐든 1000줄이 됐든 여기는 한 줄만 적으면 필요할 때 한 줄만 이 함수로 가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주면 반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만 잘 작성을 하면은 코드가 굉장히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함수는 크게 이 라이브러리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 함수는 미리 정해져 있는 함수가 되는 거죠. 저희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셋업, 루프, 저희가 맨 처음에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것도 다 함수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리드, 이런 것들도 다 함수로 미리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길게 쓰지 않고 이 한 줄 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저희가 가져와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두이노 자체적으로도 이 라이브러리 함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순 없으니까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레퍼런스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여기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만들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우선 함수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함수는 크게 자료형을 적고 그 다음에 함수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 받을 게 있으면 인자, 아까 이 함수통에서 봤을 때, 자, 이 함수통에서 봤을 때 여기 들어오는 값, 이거를 인자 혹은 파라미터, 매개변수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값을 받아서 처리할 게 있으면 여기다가 매개변수를 적고 그 다음에 함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여기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작성은 이렇게 자료형 적고 함수명 적고 인자 받을 게 여긴 2개네요. 이렇게 2개 받으려면 2개 적고 함수 안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라. 이런 구조예요. 자, 지금은 뭔 말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고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면, 자, 저희 그냥 셋업 똑같죠? 셋업 루프까지. 근데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서
자, sum 1하고 10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면 이 1하고 10이라는 값을 sum에 보내라. 이거니까 자, sum은 여기 있죠. 자, sum으로 받아서 이 인자 1과 10이 a와 b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 안에서는 total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놨고 이 받은 값 a는 지금 1이죠. a는 1, b는 10이죠. a하고 b를 더해서 이 total에 넣어라. 그 다음에 프린트로 찍어줘라. 됐죠? 그 다음에 프린트를 찍어줬으니까 여기에 11이 찍혔고 리턴 했으니까 리턴은 빠져나와라. 뭐 이 말이에요. 그럼 리턴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끝난 위치. 자, 좀 지우고 할게요. 리턴 끝나면은 이 끝난 위치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실행이 됐고 프린트는 됐고 그 다음에 다시 sum 호출을 했죠. sum 호출을 하면 일로 가고 여기서 인자는 2, 7 이렇게 보냈죠. 그러면 다시 토탈을 선언을 해주고 2와 7을 더해서 프린트를 해줘라. 그러면 프린트 딱 됐죠. 그 다음에 끝내고 리턴 끝내고 다시 돌아오면은 이 위치로 와서 여기까지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끝내라. 이러니까 정확하게 딱 실행이 됐죠. 어떤 구조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 이거를 만약에 그냥 간단한 더하기인데 여기서 작업을 하려고 보면은 이렇게 많은 줄을 여기다 다 넣어야겠죠. 2번이나 넣어야겠죠. 근데 이거는 한 줄로 이렇게 다 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자,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자면 처음에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자, 함수를 호출을 했죠. 그럼 첫 번째로 딱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서 인자까지 같이 넘겨주고 자, 넘겨주고 그 다음에 함수 이 안에 있는 거를 처리를 하고 자, 두 번째까지 처리가 됐죠. 지우면서 할게요. 자, 첫 번째 호출을 하고 두 번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이렇게 끝난 부분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실행이 완료가 된 거예요. 3번에서. 그 다음에 또 호출을 했네요. 그러면 또 호출을 해서 이렇게 가고 2 넘기고 7 넘겨서 또 처리를 하고 또 끝나고 오면은 이렇게. 자, 어떤 사이클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예요. 얘도 자, 색깔을 바꿔서 여기가 끝났으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는 그런 구조예요. 자, 어떻게 호출이 되고 어떻게 반환을 하는지 이 사이클이 꼭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여기다가 또 써놨으니까 이거 한번 또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자, 함수의 유형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해볼 거예요. 뭐가 있냐면 보자면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없는 경우 그럼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사이클 처리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있고 반환값이 없는 경우 저희가 처음에 본 거죠. 매개 변수로 값을 넘겨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해줬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고 자,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값이 있는 경우 그냥 호출만 하고 가서 여기에 반환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일로 보내주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모두 있는 경우 자, 아까 이렇게 호출을 하면 인자를 이렇게 보내서 호출이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이 처리된 데이터를 리턴 딱 이렇게 해주면은 이 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뭐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셔도 밑에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개 변수하고 반환값이 모두 없는 경우인데요. 되게 심플하죠? 그냥 여기서 show 호출을 하면은 딱 일로 가고
그러면 호출이 됐으면 이거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딱 찍어줬죠? 그다음에 끝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자, 쇼 다시 실행해라. 그러면 다시 호출해서 또 찍어주고 또 끝나서 돌아와서 다시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호출해라. 그럼 또 호출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하는 이런 구조예요. 자, 이해되시죠? 뭐 이번 거는 되게 심플하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이건 아까 저희가 했던 예제죠? 맥의 변수는 있고 자, 반환값이 없을 경우 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보자면 자, 여기서 sum 이걸 호출을 했죠? 인자는 1과 10 자, sum 호출을 했으니까 이 함수로 가고 인자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아까 설명을 안 드렸던 건 여기서 이 자료형이 꼭 맞아야 돼요. 이 자료형이 맞아야 이게 정확히 들어오겠죠. 이게 만약에 A 이렇게 해놨는데 인트로 하면은 아스키 코드 값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내는 인자와 받는 인자 값이 자료형이 일치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호출을 했으니까 또 처리를 해서 찍어주고 끝나고 자, 다시 호출을 해서 처리를 하고 찍어주고 끝냈죠. 자, 여기까지는 쉽죠? 이해 잘 되시죠? 그러면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맥의 변수는 없고 반환 값이 있는 경우에요. 자, 이 반환 값이 있을 때는 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거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문에서 이런 변수를 선언을 해놨죠. 그 다음에 이 변수에 어떤 값을 받겠다, 대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함수를 호출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 반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딱 가면은 여기 함수가 있죠. 그럼 함수가 호출이 되고 이 함수 안에서 int a는 10이라고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찍었죠. 찍은 다음에 return a 이 a를 반환해주라. turn a 이렇게 하면은 a를 반환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끝나고 이 a 값을 반환을 하면 지금 여기 안에는 자, 적어볼게요. 지금 이 안에는 a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좀 지우고 이 a 값을 이 변수에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출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함수에 a는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1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준 거예요. 자, 어떤 구조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 반환 값이 있을 때는 항상 이 함수를 선언하는 자료형 형과 반환 값의 자료형은 동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int a를 지금 a가 int형이잖아요. 그러니까 a를 반환을 하려면 이 함수에도 int로 선언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좀 바꿔보자면 이 a를 만약에 캐릭터형으로 선언을 하면 이 캐릭터형으로 선언을 해서 반환을 하면 이 함수명도 캐릭터형으로 해줘야 되고요.
자, 이 A 반환값이 만약에 더블형이라면 이 함수에 있는 자료형도 더블형으로 꼭 해줘야 돼요. 이게 맞지 않으면 아마 컴파일러에서 에러를 낼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반환값이 있을 때는 항상 이 함수를 선언하는 자료형과 동일하게 선언을 해야 한다. 꼭 이거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도 있고 반환값도 있는 그런 구조죠. 근데 이미 위에서 모든 걸 다 익혔어요. 한번 보자면 자, 토탈이라는 변수를 선언은 해놨고 여기서 함수를 지금 호출을 하죠. 그러면 sum이라는 곳으로 가서 자, 1 인자로 보내고 10 인자로 보내고 여기 토탈하고 지금 여기 토탈은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헷갈리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토탈하고 여기 토탈은 같지 않은 거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역 변수 이런 건데 여기에 있는 토탈은 이 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토탈은 이 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명이 같더라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변수로 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우고 자, 호출을 해서 인자 보내고 인자 보내서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자, 반환을 했죠? 이때 이 토탈 값은 인티저형이었죠? 그러니까 선언을 하는 함수도 인티저형으로 선언을 했고요. 자, 반환을 하면 자, 1로 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sum 1, 10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값은 여기서 토탈 그러니까 1과 10을 보냈으니까 이 토탈은 지금 1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은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11 값을 토탈에 넣어서 토탈을 출력을 해봤더니 11이 잘 나왔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sum을 호출하고 자, 2 보내고 7 보내고 여기서 처리를 해서 더해서 반환을 했죠? 반환을 해서 가보니까 반환된 값을 다시 여기다 넣어라 딱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해라 하니까 2하고 7 더해져서 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강의를 돌려서 앞에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예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예제도 한 번씩 작성해 보시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시고 하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함수를 잘 쓰면 정말 멋있어요. 프로그래머가 봐도 함수를 잘 쓰면 정말 멋있고 기본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함수는 꼭 잘 다루셨으면 좋겠고요. 기초 강의는 여기가 지금 끝이에요. 포인터라던가 포인터 배열 이런 것들이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기초 예제를 하면서 많이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서 뺐어요. 기초 강의에서. 이게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서 뺐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강의를 제작하도록 할게요. 기초 강의는 여기서 끝이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 강의는 이제 기초 예제를 통해서 아두이노와 더 익숙해지고 이 기초 예제들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아두이노와 친숙해지고 이제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나긴 강의를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기초 예제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